안녕하세요. 인생 한 방울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모여 더 나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답니다. 65세,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퇴직한 이창호 씨는 퇴직 후 5년 만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 전문가로 살아온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돈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돈을 만지고 대출도 심사하고 투자 상품도 판매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돈을 다룰 때는 달랐나 봅니다. 고수익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결국 가상화폐 투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40년간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박성민 교수는 평생 모아온 5억으로 시작한 노후를 2년 만에 모두 날렸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20년 전 제자라며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평생 가르침을 받았다며 고수익 투자처를 소개해 준다고. 제가 왜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노후에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오늘은 60대부터 꼭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잘 피하셔도 여러분의 노후 실패 확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2024년 1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자의 82%가 이 5가지 습관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나 관념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과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윤정배 할아버지 73세는 본인이 겪은 실수를 다른 분들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화를 부르더군요. 제가 겪어보니 60대부터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겸손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5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욕의 함정. 둘째, 고집의 덫. 셋째, 건강 방심. 넷째, 관계 단절. 다섯째, 부정적 마인드. 각각의 습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과욕의 함정은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에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과욕의 함정은 은퇴 후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덫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대현 씨 67세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2억 5천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4억 정도 됐죠. 처음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었는데 너무 이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재테크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김대현 씨는 유튜브에서 본 투자 정보를 믿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몇 번의 성공 경험 후 투자 금액을 늘려갔죠. 결국 2년 만에 전 재산의 70%를 잃고 말았습니다. 정부 공직자로 일하면서 한 번도 금전적 실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자꾸 돈의 액수가 커 보이더군요. 더 불려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함정이었죠.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전직 교사 정미숙 씨 65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나서 여러 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고수익 보장한다는 말에 흔들릴 뻔도 했죠. 하지만 35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욕심을 내면 낼수록 불행해진다는 거죠. 정미숙 씨는 퇴직금의 대부분을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대신 평소 하고 싶었던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죠. 아파트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어요. 지금은 단지 내 텃밭 모임까지 만들어졌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재산 손실 원인 1위가 과도한 투자 욕심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직후 3년이 가장 위험한 시기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박준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퇴 직후에는 목돈을 보유한 시기와 심리적 불안감이 겹치는 때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받다 보니 액수가 크게 느껴지고 동시에 이 돈으로 앞으로의 긴 노후를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이때 무리한 투자나 사업 권유에 현혹되기 쉽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과욕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운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은퇴 전에 해보지 않은 투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의 황민수 씨 71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하고 처음 1년은 절대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기로 룰을 정했어요. 그동안 투자 공부도 하고 전문가와 상담도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했죠. 덕분에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치세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임경애 씨 66세의 사례입니다. 퇴직하고 지인이 투자를 권유했을 때 무조건 은행의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먼저 받았어요.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한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때 조언 덕분에 사기를 당할 뻔한 걸 피했어요. 셋째, 욕심이 날 때마다 하루를 미루세요. 강원도 춘천의 이상철 씨 68세가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무조건 하루를 미뤄요. 하루만 지나도 그 선택이 옳은지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런 습관 덕분에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과욕의 함정을 피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죠. 이제 2번째 습관인 고집의 덫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로 알아볼 고집의 덫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세대와 갈등을 겪는 주된 원인입니다. 대구에 사는 최병철 씨 69세는 3년 전 큰아들 내외와 크게 다툰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였어요. 아들 내외가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내가 직접 돌봐주겠다고 했는데도 말이죠. 며느리 친정엄마도 와서 도와준다고 했지만 제가 30년 넘게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애 하나 못 키우겠냐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크게 다퉜고 이제는 손주 얼굴도 보기 힘드네요. 최 씨는 지난해 우연히 참석한 복지관 강의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사님이 지금의 육아는 30년 전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부부들의 육아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해 들으면서 제 고집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반면 서울 마포구의 송영애 씨 72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시댁은 시어머니가 직접 손주를 다 키워주셨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더라고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일단 알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노력했죠.
송 씨의 현명한 선택은 가족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2번씩 손주를 맡아주고 있답니다. 며느리가 직접 부탁하더라고요. 고집 부리지 않으니 서로가 더 편해졌습니다. 한국노인복지센터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가족 갈등 원인 중 세대 차이로 인한 고집이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사 김효진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10년 전의 경험도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분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박명자 씨 68세는 1년 전 손주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스마트폰만 보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랑 같이 유튜브 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죠. 지금은 할머니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요리하는 영상을 손주들이 찍어주는데 구독자가 벌써 3,000명이나 됩니다. 부산의 이정호 씨 74세는 택배기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택배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죠. 평생 회사 임원으로 살았는데.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이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즐겁고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되더군요. 그렇다면 고집의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를 권장합니다. 첫째, 일단 들어보기. 상대방의 말이 틀린 것 같아도 끝까지 듣습니다. 바로 반박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해 봅니다. 둘째, 하루 한 번 새로운 것 배우기.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을 익히거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해 보세요. 셋째,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서기. 갈등이 생길 것 같을 때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말해보세요. 이제 3번째 습관인 건강방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로 알아볼 건강방심은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주에 사는 강병석 씨 70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했어요. 등산도 매주 다녔고 술, 담배는 젊을 때부터 안 했죠. 그래서인지 병원 가는 걸 귀찮아했어요. 작년에 건강검진 통지서가 왔는데도 나는 멀쩡한데 뭐하러 가나 하고 무시했죠. 그러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반면 인천의 장미영 씨 68세는 남다른 건강관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달력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며 관리해요. 매일 아침 혈압 체크하면 스티커 하나, 운동하면 스티커 하나. 한 달에 건강검진 하나는 꼭 받아요. 피부과든 치과든 정형외과든 돌아가면서요. 친구들이 웃더군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런데 최근 저희 동네 친구 셋이 큰 병으로 쓰러졌어요. 다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분들이었죠. 대한노인의학회 정성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크게 아프지 않더라도 매년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조용한 살인자들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급성 질환 발병 원인 중 82%가 평소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성남의 박영수 씨 75세는
특별한 건강관리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5손가락 체조를 해요.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혈압약 먹기, 검지손가락 보면서 혈당 체크하기, 중지 보면서 걷기 운동 20분, 약지 보면서 영양제 먹기, 새끼손가락 보면서 병원 예약 확인하기. 이렇게요. 간단하지만 까먹지 않고 실천하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서울 노원구의 김순옥 씨 71세는 건강 동아리를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셋이서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지금은 회원이 15명이나 돼요. 서로 건강검진 날짜도 체크해주고 약 먹는 것도 카톡으로 알려주고. 혼자서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데 여럿이 하니까 더 잘 지켜지더라고요.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신호등 건강관리법. 빨간불 매일 체크해야 할 것 혈압, 약 복용. 노란불, 주 1회 체크할 것 체중, 운동량. 초록불, 월 1회 체크할 것 정기검진, 치과검진. 둘째, 333 걷기. 하루 3번. 30분씩. 3km 정도의 거리를 꾸준히 걷는 것입니다. 셋째, 오색 식사법. 매끼 5가지 색깔의 음식을 먹습니다. 흰색 두부, 마늘. 초록색 엽채류. 주황색 당근, 호박. 빨간색 토마토, 고추. 보라색까지 블루베리.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의 황정순 씨 82세 사례입니다. 5년 전부터 이웃 병원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파트 같은 라인의 이웃끼리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아침마다 커튼 열기로 안부 확인하고 우유병이 쌓여있진 않은지 체크하고.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예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3층 할머니의 쓰러지신 것을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죠. 이제 4번째 습관인 관계 단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알아볼 관계 단절은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오태식 씨 68세는 3년 전 은퇴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군요. 아침에 눈 뜨면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퇴직하면서 작성했던 연락처들도 시간이 지나니 연락하기가 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집에서 TV만 보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내가 치매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라고 할 때는 짜증만 냈어요. 반면 부산 수영구의 임종수 씨 71세는 은퇴 후 오히려 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찾아가야지 누가 찾아오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용기를 내서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거기서 시니어 강사 양성과정이란 걸 발견했죠.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이들과 만나는 게 저의 가장 큰 낙입니다. 대한노인회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노인의 78%가 사회적 관계 단절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 박영주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관계 단절을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수원의 김영자 씨 73세는 특별한 방법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바느질 모임 공고를 붙였어요. 처음에는 2명이 왔다가 지금은 10명이 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마을회관에 모여서 손바느질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다들 비슷한 나이대라 서로 이해가 잘 되죠. 작년에는 우리가 만든 바느질 작품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요. 대전의 황민철 씨 69세는 시니어 밴드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기타를 좀 쳤었거든요. 문화센터에서
기타 수업을 듣다가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의기투합했죠. 지금은 6명이서 청춘만세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요양원 봉사도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구청 축제 무대에도 섰답니다. 다들 나이는 많지만 음악하면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취미 모임 만들기. 본인이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듭니다. 아파트 게시판, 복지관 등을 활용합니다. 처음은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둘째, 재능 나눔 활동. 평생 쌓은 경험을 나눕니다. 학교, 복지관, 도서관 등을 찾아봅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통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웁니다. 화상통화로 자녀, 손주와 자주 연락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특히 경기도 안산의 이명숙 씨 67세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은퇴하고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1일 일말 걸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꼭 말을 걸자고 다짐했죠. 처음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과 인사하고 마트 계산원과 대화하고 지금은 하루에 5명 이상과 대화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인 부정적 마인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정적 마인드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을 모두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홍정식 씨 72세는 3년 전까지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늙어서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뉴스를 봐도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다, 노인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뿐이었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나는 걔들한테 짐만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집에만 틀어박히게 되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반면 전주의 박순자 씨 76세는 놀라운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마음가짐이 절반이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다. 난 할 수 있다고 외쳐요. 웃기지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건강도 회복되고 요가도 시작했어요. 지금은 요가 자격증까지 따서 또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김현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5년 더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장명호 씨 81세는 특별한 행복 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의 행복 일기를 써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았던 일을 3가지씩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본 햇살이 예뻤다. 막내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저녁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보았다. 이런 식이죠. 처음에는 쓸 게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정적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감사 습관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것 하나 말하기. 저녁에 자기 전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하기. 둘째, 새로운 도전하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하고 싶었던 일 시작하기.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이루어가기. 셋째, 행복 전도사 되기.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경청하기. 좋은 소식 나누기.
대구의 최영순 씨 78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웃어요? 그래서 대답했죠. 할머니는 웃을 일이 참 많아서 그래.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밥 한 숟가락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커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손주가 나도 할머니처럼 늙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0대부터 꼭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생 한 방울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